자 이제 3-1-2 전반사와 강통식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절하고 개념이 이어집니다. 거의 인계각이라는 개념이 추가되죠. 104번 문제 보면 그린 가와 같이 단색광을 입사각 세타1으로 물질 A에서 B로 입사시켰더니 단색광이 경계면에서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했습니다. 근데 나는 전반사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제 매질 상황인데요. 자 기억 봅시다. 굴절류는 A가 B보다 크다 했는데 이거는 요 가로 바로 비교해 보면 되죠. 법선과 이루는 각을 비교해 보면 요걸 이제 뭐 세타 3라고 할까요? 그러면 어느 게 더 크노? 세타 3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속력을 VA, 여기서의 속력을 VB라고 하면 B에서의 속력이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굴절률로 따지면은 거꾸로죠. 굴절률은 누가 더 크노? A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맞고요. AB의 경계면에서 인계각은 세타1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인계각은 굴절각이 90도일 때의 입사각이에요. 근데 지금 세타1일 때 입사각은 90도보다 작죠. 그러니까 굴절각이 90도가 되려면 세타1보다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인계각의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세타1보다 더 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세타2보다는 작겠죠. 얘는 전반사 되고 있으니까 세타2는 인계각보다 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계각은 세타1보다 크고 세타2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이 단색광을 입사각 세타2로 B에서 A로 입사시키면 경계면에서 전반사했는데 지금 A에서 B로 갈 때 전반사가 된다면 거꾸로는 절대 전반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기 때문에 전반사 아예 인계각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105번 문제 가보면 그린 가는 물질 AB에서 레이저 빛이 각각 V1, V2의 속력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림 나는 AB로 만든 강섬유에서 가의 레이저 빛이 전반사하여 진행하는 모습이고요. 가나에서 입사각은 각각 세타1, 세타2입니다. 자, 이거 바로 속력 비교해 봅시다. A에서의 속력을 V1, B에서 속력을 V2라고 하고 있네요. 법선과 이루는 각이 어느 쪽이 더 크노? B쪽, V2 쪽이 더 크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굴절률은 뭐 N1, N2라고 할까? 어디가 더 크노? 여기가 더 큽니다. 그러면 전반사가 되려면 인계각 90도인 상황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인계각이 90도보다 작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속도가 느린 쪽에서 빠른 쪽,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야 되니까 A, B 중에서 어느 게 코어가 돼야 되겠노? A가 코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A가 코어, B가 클레딩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한번 기억 봅시다. V1은 V2보다 크다. 거꾸로 해놨네, 그지? 맞나? 그리고 코어를 구성하는 물질은 A 맞죠? 그리고 세타1은 보다 세타2가 더 크다 했는데 세타1일 때는 세타1은 굴절각이 90도보다 작으니까 인계각보다 작아요. 맞죠? 근데 세타2는 지금 전반사 되고 있죠. 그 말은 인계각보다 크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세타2는 인계각보다 크고 세타1은 인계각보다 작으니까 세타2가 더 크죠. 그래서 니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 105니까 5. 자, 106번 봅시다. 자, 그림은 단색광 PQ가 물질 X와 Y의 경계면에서 동일한 입사각 세타로 입사하여 진행하는 경로를 나타낸 겁니다. P는 일부 굴절, 일부 반사였고 Q는 전반사였습니다. 자, 이 경우는 두 단색광이고 같은 매질 사이니까 똑같은 입사각으로 했을 때 다른 현상이 일어났어요. 요거는 이제 진동수가 다른 경우입니다. 얘는 그래서 이 녀석의 진동수를 FP, 이 녀석의 진동수를 FQ라고 하면 자, 전반사가 잘 되는 조건이요. 결국에는 두 매질 사이의 속력의 차이가 큰 조건이고요. 이게 속력의 차이가 큰 경우는 같은 매질 사이에서인데 속력의 차이가 더 큰 경우는 진동수가 더 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물어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진동수까지 사실 물어볼 수 있어요. 진동수는 Q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력의 차이가 더 심하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조건이라도 전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P에서의 인계각은 세타 제로보다 크고요.
Q에서의 인과각은 세타 제로보다 작은 상황입니다. 이 굴절각이 90도일 때의 입사각이 인계각이죠. 근데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작으면 굴절각이 90도보다 작을 수 있어서 굴절이 되는 거고,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크면 굴절각이 90도가 클 수는 없으니까 전반사가 되는 겁니다. 자, 굴절률은 y가 x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x하고 둘 중에 아무거나로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속력을 비교해 보면 x하고 y 중에 속력이 누가 더 크노? x가 더 크죠. 법선과 이루는 각이 크니까. 그럼 굴절률은 거꾸로죠. 누가 더 크노? y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인계각은 p가 입사할 때가 q가 입사할 때보다 크다. p가 입사할 때가 더 크다. 맞죠? 인계각이 큰 조건이 전반사가 잘 되지 않는 조건입니다. 전반사가 잘 되는 조건은 인계각이 작은 조건이에요. 얘가 인계각이 더 작아요. 전반사가 되고 있잖아요. 얘는 안 되고 있고 똑같은 입사각인데.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x와 y로 광섬유를 만든다면 뭘 코어로 해야 되겠노? 이미 여기 전반사가 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y가 코어가 돼야 됩니다. 속력이 느리고 굴절률이 큰 쪽이 코어가 됩니다. 그래서 기니 D가 다 맞네. 그래서 여기 이것도 5번이 답이 되겠네. 자, 107번 문제 가봅시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다. 히터 좀 끄자 이제. 자네. 보약을 너무 많이 먹는다. 간 상한데. 자, 107번. 그림과 같이 단색광이 물질 AB의 경계면에 입사한 후 일부는 굴절하여 B로 진행하고 일부는 반사하여 물체 C를 향해 진행하고요. 그리고 그 AC 경계면에서는 전반사합니다. 그림 나는 AB로 만든 광섬유에서 단색광이 전반사하며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저 습관적으로 하여튼 굴절 전반사 문제 나오면 예질에서의 전반 속력부터 먼저 따져봅니다. 그걸 안 물어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일단 판단을 해볼게요. 그럼 A에서의 속력하고 B에서의 속력을 비교해보면 어디가 더 빠르노? B가 더 빠르죠. 법선과 이루는 각이 이쪽이 더 크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A하고 C를 비교해봅시다. A에서의 전파 속력하고 C에서의 전파 속력 누가 더 빠르노? C가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게 지금 전반사가 되고 있잖아요. 전반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인계각이 존재하는 조건이에요. 그럼 인계각 90도, 인계각 90도니까 90도 쪽이 더 크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잘 보면 A에서 B로 할 때 입사각도 세타고요.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갈 때의 입사각도 세타예요. 결국 이렇게 되려면 이 세타는 45도입니다.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대칭적으로 이게 같으려면 얘랑 얘가 같고요. 얘랑 합쳐서 90도고 또 얘랑 합쳐서 90도인데 다시 설명할게요. 이게 지금 세타죠. 세타고 지금 요 점이랑 세타 합치면 90도거든요. 근데 요 점은 얘랑 억각이잖아요. 얘 같거든요. 그럼 얘도 세타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세타하고 세타 더해서 90도니까 세타는 45도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입사각일 때 얘는 전반사 안 했고 얘는 전반사 했어요. 그럼 똑같이 속력이 느린 쪽에서 빠른 쪽, 느린 쪽에서 빠른 쪽인데 얘는 전반사 되고 얘는 전반사 안 되었다는 것은 요 둘 사이의 속력 차이가 더 크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A하고 C 사이가 속력 차이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A가 제일 느리고요, 속력이. 그 다음에 C가 가장 빠르게 됩니다. 그 사이에 B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소관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굴절률은 순서대로 A, B, C 순서로 A가 굴절률이 제일 크겠죠. 그리고 C가 굴절률이 가장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보면 A와 C 사이의 인계각은 세타보다 크다 했는데 지금 이게 전반사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전반사 되고 있는 상황은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큰 상황이 됩니다. 이게 인계각이죠. 그래서 세타는
세타는 인계각보다 큽니다. 세타는. 그래서 인계각은 세타보다 작죠. 이렇게 말을 거꾸로 해놓으면 헷갈린다고 이게. 네. 인계각은 세타보다 작습니다. 굴절률은 B가 C보다 크다. 이건 다 구해놨죠. 굴절률은 B가 C보다 큽니다. 그리고 나에서 코어는 B로 만들어졌다. 자, A하고 B로 강섬유를 만들어진다 했어요. A하고 B로. 그럼 A하고 B로 강섬유를 만들려면 속력이 느린 쪽이 코어가 돼야 되죠. 속력이 느리고 굴절률이 큰 쪽이 코어가 돼야 되니까 A가 코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네. 이것은 이제 A로 만들어야 됩니다. 코어는. 2번이 답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클래딩이 코어를 감싸고 있는 강섬유에서 레이저 빛이 전반 사이에 진행하는 모습이고요. 그림 나는 동일한 빛이 강섬유에서 사용되는 물질 ABC에서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자, 기억 볼까요? 세타는 클래딩과 코어 사이 인계각보다 작다 했는데 지금 전반사 되고 있잖아요. 전반사가 되고 있는 경우에는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크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했는데 이건 A, B 사이를 비교해보면 되죠. A, B 사이의 법선과 이루는 각을 비교해야 됩니다. 항상 보조선을 꺼놓고 보세요. 법선과 이루는 각이 A, B 중에서 어디가 더 크노? B가 더 크죠. 그래서 B가 A보다 속력이 더 빠르고요. 그럼 굴절률로 치면 누가 더 크노? A가 더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맞죠? 일단 뒤에 보면 클래딩을 B로 만들었을 때 코어는 C로 만들어야 된다 했는데, 자, B하고 C를 또 비교해 봅시다. 또 법선과 이루는 각을 보면 되죠. 법선과 이루는 각을 보면 C하고 B 중에서 법선과 이루는 각이 누가 더 크노? C가 더 크죠. 그러니까 굴절률은 B가 더 크고요. 그러면 코어는 항상 이렇게 돼야 되죠. 임계각 90도. 90도가 무조건 큽니다. 속력이 느린 쪽에서 빠른 쪽이에요. 그러니까 속력이 느리고 굴절률이 큰 B가 코어가 되고 C가 클래딩이 돼야 되죠. B하고 C로 만든다면. 그래서 B와 C로 클래딩을 B로 만들었을 때 코어는 C로 거꾸로죠. 클래딩을 B로 만들었다면 코어는 A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클래딩을 C로 만들면 코어는 B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A, B, C 중에서 얘가 코어로 제일 적당하고 얘가 클래딩으로 가장 적당한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전자기파하고 그다음에 그 간섭에 대해서 추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보겠습니다.